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과 응급처치 단원에서 근골격계 응급처치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시기는 신체 활동량이 많아지고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판단력은 미숙하면서도 모험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뜻밖의 사고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초등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염좌를 비롯하여 근골격계의 손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근육, 뼈, 관절을 다쳤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부목 사용법을 시연할 수 있다. 학습 계획으로는 1번 근육, 뼈, 관절을 다쳤어요. 활동 1을 통해 근육, 뼈, 관절을 다쳤을 때 관찰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근육, 뼈, 관절을 다친 경우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아요. 3번 응급처치 원칙 라이스 요법을 알아보아요. 활동 2를 통해 응급처치 원칙 라이스 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부목으로 다친 부위를 고정해 보아요. 활동 3을 통해 부목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야, 베스! 발목을 삔 것 같아.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발목이 붓는지 관찰해야 해. 축구하러 가자! 건강아, 네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 건강이가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었고 통증이 있어서 보건실에 방문했어요. 보건 선생님께서 무리하지 말고 발목을 잘 관찰하며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건강이가 걸을 때마다 아픈 느낌이 지속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건강이라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예시 답안을 볼게요. 축구는 정말 하고 싶은데 아까 발목을 삐었어. 보건 선생님이 오늘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축구는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아플 사례처럼 근육, 뼈,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다치기 쉬운 부위예요. 걷거나 뛸 때 계단을 오르내리다가도 발목을 잘 삐곤 한답니다.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찰과상이나 타박상으로 한동안 아팠던 기억이 있지요. 근육, 뼈, 관절을 다쳤을 때에는 아프거나 붓고 피부색이 변하는 등 눈으로 관찰할 수 있기도 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하여 신경 쓰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친 곳을 유심히 관찰하여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지 더 붓고 있진 않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활동 1. 근육, 뼈, 관절을 다쳤을 때 관찰해야 할 사항을 알아봅시다. 어떤 부분을 잘 관찰해야 하는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쳤던 부위를 떠올려 봅시다. 잘 다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발목인데요. 운동 기능, 감각,
맥박, 부러진 느낌이나 소리, 통증, 부종, 반상출혈, 움직임의 장애, 변형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다쳤을 당시에 뚝 소리가 났다거나 다친 뒤로 부종이나 출혈이 있거나 발 모양에 변형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 봅시다. 다친 부위를 만져봐서 감각에 이상이 있는지, 맥박은 잘 뛰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 뼈, 관절을 다친 경우에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처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다친 후에 큰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타박상, 염좌, 골절의 주요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타박상입니다. 타박상이란 신체에 충격이 가해져 혈관이 파괴되고 피가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서 멍이 든 상태를 말합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신체에 충격이 가해져 외부 상처 없이 조직이 손상을 입은 상태로 멍이 들고 붓거나 만지면 통증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얼음찜질을 하고 필요시 압박 붕대를 감고 휴식을 취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손상 부위에 부종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해 줄 수 있어요. 타박상에 바르는 진통소염제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염좌는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나 주변 조직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발목을 삐끗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이동할 때 발생해요.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짚을 때 손목에도 잘 발생하고요. 손상과 동시에 손상 부위의 통증을 느끼면서 붓기 시작합니다. 대처 방법은 활동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하며 손상 부위를 잘 관찰해요. 얼음찜질을 해주고 압박 붕대로 감아놓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부종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골절이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고 및 활동으로 인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로 손상 부위가 붓고 아프며 움직일 수 없어요. 때로는 뼈가 부러진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대처 방법은 환자가 덜 아프고 편안한 자세에서 다친 부위에 부목을 대어 고정해 줍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부기를 예방하고요.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상지의 경우 팔걸이나 삼각건으로 고정하여 주고 순환 장애가 없는 변형이 있을 경우 변형된 상태로 고정한 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근골격계 손상 시 냉찜질 방법인데요. 다친 후 처음 24에서 48시간 동안 2시간에서 3시간 주기로 20분 정도 합니다. 멍이 들었을 때, 삐었을 때,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때, 벌레에 물렸을 때 주로 합니다.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통증, 부종, 염증, 근육 경련을 감소시켜주고 운동 후에 있는 근육통도 감소시켜줄 수 있어요. 긴 시간 사용하는 것은 동상을 유발하니 20분 동안만 적용하도록 하고요. 상처 부위나 냉기 알러지가 있는 부위, 신경 및 순환 장애가 있는 부위는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뜨거운 찜질은 다치고 24에서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나아질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생리통이 심하거나 소화 문제로 배가 아플 때 하면 좋아요. 주의할 점은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손상 부위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운동 전에 경직된 연조직에도 효과적이고 목과 등의 통증과 경련도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온찜질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 사용하면 화상을 유발하므로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상처, 화상 부위, 부상 직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응급처치 원칙 중 라이스 요법을 알아볼까요? 라이스 요법은 다친 근육 주변 혈관의 손상에 따른 부종과 통증을 최소화하는 응급처치인데요. 안정, rest, 얼음찜질, ice, 압박, compression, 올려주기, elevation으로 치료 단계를 구분합니다. 이 네 가지 처치 방법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라이스 요법이라고 해요. 활동 2. 응급처치 원칙 라이스 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은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아요. 얼음찜질은 얼음 주머니를 다친 부위에 대어줍니다.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수건 등을 감싸서 사용해요. 압박은 탄력 붕대로 감아서 고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압박한 부위 아래쪽이 저리거나 통증을 느낄 정도로 꽉 묶지 않아요. 올려주기 방법은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부종을 예방합니다. 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친 부위를 고정하지 않고 움직이게 놔두면 2차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부목이 필요하답니다. 부목은 손상 부위를 보호하고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부목은 다친 부위보다 넓고 길며 가벼운 것을 사용합니다. 보건실에도 여러 종류의 부목을 구비해두고 있어요. 부목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골절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부목으로 고정합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함부로 눌러보거나 꺾어보지 않습니다. 둘째, 골절 부위를 포함하여 위아래 관절까지 모두 고정합니다. 셋째, 신체와 맞닿은 부목 접착면에는 솜이나 패드를 대어 고정하고 너무 단단하게 묶지 않습니다. 넷째, 부목을 댄 끝부분의 맥박, 감각, 운동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섯째, 부목을 댄 끝부분의 혈액순환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붕대를 약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목이나 허리를 다쳤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점이 있어요. 척추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거나 이동시킬 경우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해요. 그러므로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보호하면서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목을 다쳤을 때 반드시 경추를 고정하여 주고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활동 3. 부목 사용법 익히기입니다. 친구와 짝을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물건을 이용하여 다친 부위를 고정해 봅시다. 가지고 있는 연필이나 펜, 그리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손가락 부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집에 부목이나 압박붕대가 있다면 직접 사용해 보세요.
선생님이 손가락 부목을 만들어 보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보세요. 준비물은 연필이나 펜, 그리고 테이프나 압박 붕대입니다. 정리하기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봅시다. 근육이나 뼈에 충격이 가해져서 혈관이 파괴되어 피가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 생기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관절을 둘러싼 인대나 주변 조직이 늘어나거나 찢어진 상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근육, 뼈, 관절을 다쳤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고 직접 부목 사용법을 시연해 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외상을 입거나 응급 상황 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